안녕하세요. 안프로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또는 세입자 퇴거자금이라고도 하죠.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할 때 대출을 당연히 받아서 돌려주게 되죠. 그럴 때 대출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떤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는가, 전세대출금이 부족할 때 어떤 식으로 또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집을 구입할 때 받는 매매잔금 대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큰 범주에서는 매매잔금 대출이 아닌 가계자금 대출로 들어가고요. 적용되는 LTV 규제, 집값 대비 대출 한도죠. LTV도 주택을 매입할 때 계산하는 방법과는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출은 계속 규제가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고 내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야기는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2022년 10월인데요. 2022년 8월 이전과 8월 이후에 가계자금 대출의 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이후 기준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2022년 8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가 됐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담보로 내가 살고 있거나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1년에 1억까지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억으로 완화가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도 세입자 퇴거자금을 내주는데 훨씬 좀 수월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려고 하면 집이 하나뿐인 세대도 있을 거고요. 또는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먼저 1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까지는 40%가 적용됩니다. 9억이 초과하는 부분은 20%가 적용되고요. 이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도 9억까지 50, 9억 초과하는 분은 30%입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70%죠. 1주택인 세대인 경우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이런 아파트가 있다고 치죠. 고양시 식사동에 있는 위시티 일산 자이 4단지인데 현재 국민은행 일반가 시세가 10억 3,500만 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LTV 적용은 9억까지는 50%가 적용되고요.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되죠. 그러면 9억까지는 3억 6천이고요. 나머지 초과하는 1억 3,500만 원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되니까 4,050만 원인 거죠. 그래서 3억 6천과 4,050만 원을 더하면 4억 50만 원이 이 집에 세입자 퇴거 자금을 진행할 때 가계대출 LTV 한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위시티 일산 자이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반 비규제 지역으로 해제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 구간 구분 없이 10억 3,500에 70%가 되겠죠. 그러면은 7억 2,400만 원이 대출 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시티 일산 자이의 세입자 보증금을 내주려고 하는데 만약 임대인이 다주택자다. 집이 2채 이상이 있는 다주택자인 경우는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조정 대상 지역 기준으로 9억까지는 40%, 9억 초과분은 20%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적용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적용한 값이 2억을 넘어가면 2억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억 3,500이잖아요. 계산을 대략 해보면 한 4억 조금 안 되는 돈까지 LTV는 자체는 나옵니다. 다주택자라도요. 9억까지 40% 적용하면 3억 6천에다가 1억 3,500이 20% 하면은 2,700만 원이니까요. 3억 8,700만 원이 되겠네요. 일단 3억 8,700만 원까지 그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활안정자금은 세입자 퇴거자금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라서 연에 2억으로 제한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입자 보증금 반환대출,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 한도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소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담보대출, 세입자 보증금 반환대출, 집값은 충분히 나온다 치고요. 한 5억 정도를 주택담보대출로 받아야 해요.
자, 약정기간이 40년이에요. 거치기간은 없다 치고 5억을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2022년 10월 기준으로 일반 상품들이 요즘 거의 다 5%대 있거든요. 그러면 5% 정도만 잡고요. 내가 소득이 3천만 원이에요. 연봉이. 계산했더니 DSR 96%가 나옵니다. 이 DSR을 현재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이 50%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뭐 좋습니다. 50%까지 한번 맞춰볼까요? 돈을 얼마나, 대출금을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요? 자, 2억 5천까지 줄이니까 48%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연봉 3천인 사람이 자기 집값이 10억이든 20억이든 내가 주택담보대출, 세입자 퇴거자금을 진행하려고 가계대출 신청한다 해도 이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일단 소득 때문에 한도가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주택 세대인 경우가 LTV 한도 자체에 걸리는 겁니다. 뭐 집값은 10억 3,500이 하지만 LTV 한도 때문에 1년에 2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소득 때문이든 뭐 다주택 세대이기 때문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대출 한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요. 부족한 부분을 신용대출로 메꾸는 겁니다. 이 방법은 연봉이 높은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보통 신용대출은 자기 소득의 100%까지는 대부분 어느 은행에서 다 해주죠. 뭐 더 해주는 곳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 합산 연봉이 뭐 둘 다 대기업에 다녀요. 그래서 2억 정도 되는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한도가 2억이어도 나머지 신용대출로 빼면 되니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도 많지 않고 이런 분들은 이제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써야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다주택 세대들 같은 경우는요, 집이 두 채 이상 있기 때문에 이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에서 추가로 대출을 뽑는 겁니다. 물론 그 물건의 LTV나 여러 가지 여력은 또 있어야겠죠. 그 다음 또 많이 해결하는 방법이 사업자 대출로 우회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사업자 대출은 사업 용도로 반드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세입자 퇴거 용도로 쓰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현재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이 사업자 대출을 우회해서 여전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로 우회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뭐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비용이 좀 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대출 한도가 부족하면 신용대출 또는 다른 물건에서 대출을 더 받는다든가 그리고 사업자 대출을 해결한다든가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 방법으로 해법을 찾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면은요 뭐 이렇게 3가지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면밀히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해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해법이 물론 안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구사해보고도 안 되면 요즘은 결국은 P2P나 갭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뭐 이자를 포함한 금융 비용은 아주 많이 들어가지만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알아보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직접 이제 거주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알아볼 때 당연히 금리 따지셔야겠죠. 대출을 장기간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 살 게 아니라 다시 세를 놓을 거야. 또는 비워놨다가 매도를 할 거야. 또는 어떠한 이유로 대출을 짧게 써야 돼요. 몇 달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5억을 받아가지고요. 뭐 한 2달 정도 쓰고 5억을 다 갚아요. 그러면 금융기관별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다르게 나옵니다. 보통 시중은행보다 보험사가 중도상환수수료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 짧게 써야 되는 분들은 사실 뭐 은행 금리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중도상환수수료가 어디 싼지 그래서 그 중에서 뭐 금리도 좀 싸면 더 좋고요. 그렇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위주로 해서 선택하셔야 본인한테 유리합니다. 요 데이터는 계속 바뀌는 데이터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덩달아 전세 시세도 계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은
작년까지 뭐 집값도 오르고 전세 보조금도 계속 오르던 이럴 때는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디 움직이려면 보조금도 더 줘야 되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역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귀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힘들고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힘들고 이런 상황이지만요.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해주셔야 되는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뭐 임차인의 심정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큰 금액의 대출을 이제 알아보시다 보니까 대출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 대출이 안 되면 나는 대출이 왜 안 되는가 좀 잘 이해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해법도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였습니다.